원자력 안전법은 방사선과 관련된 사람을 3개의 대상으로 구별하여 사업자에게 의무를 부여합니다. 그 구분은 방사선 작업 종사자, 수시 출입자, 일시 출입자입니다. 현장에서 방사선 관계 종사자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의료법에서 나오는 용어입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를 원자력 안전법이 아닌 의료법에서 관리하여 이와 관련된 용어이므로 원자력 안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닙니다. 먼저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정의입니다. 방사선 작업 종사자는 방사선에 피폭하거나 그 염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모두 칭합니다. 원자력 이용시설에서 일하건 혹은 방사성 물질과 관련된 일을 하건 상관없이 피폭을 직접 당하거나 그 염려가 있으면 방사선 작업 종사자입니다. 쉽게 외우고자 한다면 방사선을 직접 이용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피폭의 우려가 없이 조종실에 앉아서 방사선 발생 장치의 스위치만 누르는 사람도 방사선을 직접 사용하는 사람이니 방사선 작업 종사자로 분류됩니다. 수시 출입자의 정의는 방사선 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사람 중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사람과 방사선 작업 종사자 외의 사람입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방사선을 사용하지 않지만 방사선 관리구역에 업무상 출입하는 사람입니다. 이해를 위한 예로 법에서는 청소와 시설 관리를 들고 있습니다. 방사선을 사용하지 않지만 방사선을 사용하는 장소에 출입하므로 방사선 사고 또는 내부 피폭의 위협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시 출입자로 구분하여 관리합니다. 일시 출입자는 법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수시 출입자의 정의에 방문, 견학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문구 때문에 현장에서 편의상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선량 한도는 외부 피폭과 내부 피폭을 합한 선량의 상한값입니다. 상한값의 의미는 절대로 이 값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다른 표현으로 허용할 수 있는 최대 선량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외부 피폭에 의한 선량뿐 아니라 내부 피폭에 의한 선량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 방사 선량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연 방사 선량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선량 한도는 적용 대상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법에서 가장 많은 의무를 지어주며 철저하게 관리하는 방사선 작업 종사자는 가장 높은 선량 한도를 갖습니다. 실제로 방사선을 사용하는 사람이며 법에 의해 적극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니 방사선을 조금 높게 맞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방사선을 사용하지 않지만 업무상 방사선 관리 구역을 출입하는 수시 출입자와 방사선 작업 종사자가 아니지만 방사선 관리구역 밖에서 방사성 물질을 운반하는 운반 종사자는 방사선 작업 종사자만큼 철저하게 관리받지 못하므로 더 낮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교육을 위해 방사선을 사용하는 사람은 방사선 작업 종사자로 취급받아야 마땅하지만 18세 미만인 경우 성장기에 해당하므로 수시 출입자처럼 더 낮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방금 정의한 방사선 작업 종사자, 수시 출입자, 운반 종사자, 18세 미만 교육생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실질적인 관리가 되지 않은 일반인이므로 더욱 낮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 세 그룹은 유효 선량과 등가 선량 두 가지 기준을 동시에 적용받습니다. 먼저 유효 선량입니다. 유효 선량은 흡수 선량의 방사선 가중치와 조직 가중치를 적용하여 방사선 피폭에 의한 인체 영향을 수치화한 값입니다. 따라서 방사선 피폭량에 대한 기준으로 사용하기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유효 선량을 계산하는 데 사용된 조직 가중치는 각 장기가 인체의 생명 유지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수치한 값입니다. 따라서 생명 유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조직이나 장기, 예를 들면 손가락이나 발가락 같은 부위는 방사선을 아무리 많이 피폭당하더라도 유효 선량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정체의 경우 생명 유지에 큰 영향이 없어서 방사선 가중치는 낮지만 방사선에 피폭된 경우 방사선 백내장이 생겨 삶의 질이 심각하게 나빠집니다. 손의 경우 주요 장기가 모여있는 몸통에서 떨어져서 선원을 직접 조정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보호된 몸통은 피폭량이 낮은 반면 손만 피폭량이 높게 됩니다. 이러한 불합리함을 보완하기 위해 수정체, 손,
발, 피부는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관리합니다. 그런데 유효설량은 조직가중치를 사용하므로 수정체나 손, 발, 피부에 대한 기준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직가중치가 사용되지 않은 등가설량을 이용합니다. 등가설량은 흡수설량의 방사선의 종류에 대한 가중치만 적용되므로 이런 상황에 사용하기 적합합니다.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유효설량은 두 가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연간 50mSv와 5년간 100mSv입니다. 두 가지 기준을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원래 기준은 5년간 100mSv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만 있는 경우 첫 번째 1년에 90mSv를 피폭당한 후에 나머지 4년 동안 방사선 작업을 하지 않는다면 이 기준을 만족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 1년간 받은 피폭량 90mSv로 인해 장애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피폭의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연간 50mSv라는 규정을 추가하게 된 겁니다. 따라서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설량 한도는 유효 설량 기준으로 연간 50mSv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년간 100mSv입니다. 여기서 5년이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100mSv를 넘지 말아야 하고 다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100mSv를 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에도 100mSv를 넘지 말아야 합니다.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설량 한도가 연간 20mSv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유도 기준에서 편의상 연간 20mSv를 설량 한도로 가정하고 계산하고 있지만 법에서 정한 설량 한도는 연간 50mSv와 5년간 100mSv입니다. 설량 한도가 5년간 100mSv이므로 연간 20mSv도 설량 한도가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법은 글자 그대로 해석해야 됩니다. 수시 출입자와 운반 종사자 그리고 18세 미만 교육생의 설량 한도는 연간 6mSv입니다. 이 기준은 최근 12mSv에서 절반인 6mSv로 낮춘 것입니다. 여기서 운반 종사자는 운송업계 종사자 혹은 운전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사성 동위원소가 내장된 장비를 운반하기 위해서 트럭이 필요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방사성 동위원소의 운반을 방사선 작업 종사자가 하기 위해서 방사선 작업 종사자가 트럭을 운반해야 합니다. 물론 방사선 작업 종사자가 트럭을 운전해도 되지만 장비가 너무 커서 보유 중인 트럭으로 운반이 불가능할 경우 불가피하게 외부 차량을 임대해서 운반해야 됩니다. 이럴 때 외부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이 운전 종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일반인의 설량 한도는 연간 1mSv입니다. 방사선 작업 종사자에 대한 수정체와 손, 발, 피부에 대한 등가 설량 한도는 각각 연간 150, 500mSv이며 수시 출입자를 비롯한 다른 분류에는 10분의 1인 15와 50mSv가 적용됩니다. 임신한 사람에게는 설량 한도가 약간 다르게 적용됩니다. 설량 한도가 다르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기준은 임신한 날짜가 기준이 아니라 임신한 사실을 사업자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고 임신이 확인된 다음 적용이 됩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통보되지 않은 임신 사실을 알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임신한 종사자의 경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임신 사실을 사업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법조계에서 유명한 격언입니다. 임신이 확인된 시점에서 출산 시까지 하복부의 표면에서의 등가 설량 한도는 2mSv입니다. 임신한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설량 한도가 변한 게 아닙니다. 하복부라는 신체 일부만 등가 설량 2mSv로 줄어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태아가 일반인이므로 설량 한도 1mSv가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복부의 등가 설량을 2mSv로 관리한다면 양수에 의해 차폐되는 태아는 설량 한도 1mSv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계산 때문입니다. 하복부의 기준이 유설량이 아니라 등가 설량이라는 것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설량은 조직가중치가 적용되었으므로
하복부에 대한 기준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수정체나 손, 발, 피부에 대한 기준이 등가 선량이 적용되듯 하복부에 대한 기준도 등가 선량이 적합한 기준입니다. 임신한 방사선 작업 종사자가 개봉 선원을 사용한다면 내부 피폭에 대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연간 섭취 한도는 성인을 기준으로 계산된 값이므로 몸무게가 성인의 20분의 1에 불과한 태아를 위해서는 연간 섭취 한도의 20분의 1을 적용한 것이 합리적입니다. 임신한 방사선 작업 종사자가 외부 피폭과 내부 피폭을 함께 받는 경우에는 외부 피폭에 의한 선량과 내부 피폭에 의한 선량을 합산하여 관리해야 됩니다. 이는 태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 피폭의 기준은 하복부 2mS인데 만약 1mS를 피폭당했다면 선량 한도의 50%에 해당합니다. 이는 분율로 0.5에 해당합니다. 이 상황에서 내부 피폭 기준인 연간 섭취 한도 20분의 1의 절반, 즉 연간 섭취 한도의 40분의 1에 해당하는 방사성 물질을 섭취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는 역시 선량 한도의 50%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한 분율도 0.5입니다. 그렇다면 외부 피폭에 의한 분율 0.5와 내부 피폭에 의한 분율 0.5, 즉 분율의 합이 1이 됩니다. 이렇게 분율로 관리하여 분율의 합을 1을 초과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방사성 동위원소 등을 제한적 또는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선량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주당 및 시간당 최대 선량의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역시 피폭이 짧은 시간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